예. 이거 하나 그 청원 올리기 정말 힘들게 돼 있는데 물론 뭐 기술적 보완을 한다 그러지만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렇게 보면은 저는 무난히 한 300만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 속도로 가더라고 또 7월 말까지. 예, 저는 그런 정도 숫자는 무난히 헌정사의 또 청원 기록을 다시 쓰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국면이 열릴 것이다. 실제로 300만 정도 가까이 가는 탄핵 청원이 국민의힘의 표결에도 영향은 좀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좀 다르게 봐야 합니까? 공포심은 느끼죠. 네. 물론 저쪽은 뭐 죽더라도 뭐 결사항전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해 보입니다만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계속 더 논란이 되고 이 청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될 때는 이제 굉장히 어떤 압박 내지는 일종의 그 정서적인 압박감을 심하게 느낄 겁니다. 네. 예, 이러면서부터 일단 증인들의 감정적 동요가 예상이 됩니다. 내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얘기하는 신범철, 유재은 두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정권 통제를 받지 않는 지금 민간인 신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전직 뭐 장관이다 해서 지금 뭐 피의자로 있고 그러지만 최근에 신범철이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유재현은 6월 30일부로 국방부의 공직 신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민간인 상태거든요. 더 이상 국방부 통제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 JTBC의 그 해병대 카톡 제보자가 공수처에 공익 제보 신고자로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변화인데 그 카톡은 지극히 일부의 정보고 더 많은 등장 인물과 더 많은 스토리가 공수처에 제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김종대 전 의원님이 그 기존 인물 플러스 더 있다고요. 더 있다고. 그다음에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이미 김종대 의원은 알고 계신 것 같고. 알고 있죠. 알고 계신데 어쨌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세력이 이종호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이제 이미 공익 제보로 되어 있다는 거고. 공익 제보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익 제보자로 신고한다는 것은 본인이 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보호해달라는 뜻도 되는 거죠. 예, 나는 제보할 테니 인정해달라. 이런 의미죠. 그럼 제도로서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까? 공수처가?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는 빨리 그 제보를 받아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떤 그 법에 필요한 지원 절차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수처가 이 제보를 받기도 전에 어제 그저께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이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빵을 날려버린 거죠. 공수처가?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들은 모르는 정보고 첫째, 예. 모르는 정보고 두 번째는 이 건이 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계산을 하면서 그 공수처에서 이 로비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이는데 이 공수처의 입장 표명이 그 실제 수사팀의 의견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수사팀의 의견인지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공수처장, 고동공수처장의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까지 수사하는 것은 형식 논리로 보면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항명과 관련된 이 부분으로 좁혀서 가겠다는 형식 논리는 있고 실질로 가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나서서는 현실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담당 수사부서는 그래도 수사하자는 쪽의 의견일 것 같은데요. 저는 담당 수사부서는 이 제보를 받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데 어떤 단서라도 건질 수 있거든요. 제가 흔적이라도 좀 알기 위해서 질문을 조금 제가 불편하지만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 이종호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세력과 연계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니 언론에 다 나온 주범 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이런 부분들까지를 일단은 그동안에 들은 수준에서 다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완성된 얘기는 아니고 상당히 이건 뭐 저도 작년부터 쭉 내부에서 나온 얘기라고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좀 관리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제보를 하겠다는 거죠. 예, 제보를 하겠다니 이분은 이제 어떤 심정으로 합니까? 워낙 지금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는 거짓과 조작과 그리고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늦출 수 없답니까?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답니다. 늦출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금 이게 이렇게 상황이 바뀐 이유는 임성근이 그 입법청문회에서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모른다고 한 데서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조차도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답변 때문에 언론에 제보가 되고 더 지금 공익 제보가 되는 거예요. 공익 제보 하시는 이분은 정책 성향을 원래 갖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 글쎄 그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돼 있어요. 네. 지금 그 부분이. 그런데 그건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은 누구나 다 정치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그렇지. 이건 뭐 민주당에 제보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양심껏 하는 활동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음모론으로 국민의힘에서 몰고 나가죠. 생방송으로 김종대 레이더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국회에서 최병 특검법 통과 직전 필리버스터 마무리 종료 직전입니다. 제작진은 지금 종료가 되는 순간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3시 58분, 오후 3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일정으로 보면 4시 되면 끝이 나서 종료 선언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여러분 계속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주시는 정말 애청자 여러분들의 정보로 제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민주당도 직접 찬성 발언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국회 통과되면 대통령실로 가고 국회 안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 시위, 통과에 대한 규탄 시위를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은 예정돼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의견을 이제 낼 텐데 보름 동안 지금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요. 더 중요한 질문은 공수처가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한 며칠 동안 상황을 보면 조금 줄춤줄춤하는 것 같다. 그 새로운 공수처장이 온 효과예요. 그렇습니까? 야, 그럼 실제로 지금 이제 수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오히려 본인이 권한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료 유출이나 언론 기사부터 차단을 했을 것 같고. 그 전에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이나 인력 지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그 비협조적으로 했을 거고. 지금 저기 공수처에서는 인력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옆에 부서에서 사람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검사 더 파견해서 저기 그 수사 좀 가속을 붙이면 안 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되고 있는 거. 아마 심지어 행정 지원조차도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세 번째는 그 위증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증인에 대해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깡통 휴대폰을 낸다거나 파일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증인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바로 이제 그 새로운 공수처장이 오고 난 뒤에 조금 더 미흡한 부분으로 보여지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